깼어요? 여긴 하이드로 호텔. 변두리긴 해도 질문에 답하긴 좋은 곳이죠. 공연 중이었어요. 분명 탱고를 치고 있었는데. 네, 접니다. 네? 그렇게 격하게 탱고를 치면 어떡해요? 진짜 허리 빠지는 줄 알았네. 아, 미안해요. 어디 가려고요? 지금 나갈 때 아닌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나하고 차 한잔해요. 고마워요. 아, 정신이 번쩍 드네요. 아, 나 질문에 답해야 되는데 날 기다리는 실뭉치들이 있다고요. 고마워요. 그럼 내 얘기를 시작할까요? 대본 두둔. 여러분이 주신 그 질문들 순서대로만 두면 좀 제가 답변하는데 헷갈리고 막 시점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 아예 이 대본에 여러분이 주신 질문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디테일 말하자면 정말 한도 끝도 없고 한 줄 한 줄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질문 주신 거부터 읽어볼게요. 네라고 대답한 사람 뭐지? 저 사람? 이라고 싸하게 쳐다보는 거고요. 그게 원래 씬 자체에서 찍히고 싶은 게 당신들은 살인이 즐겁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 왁자지껄하고 시끄러웠던 분위기가 뭔가 얼어붙는 그게 목표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얼어붙은 다음에 좀 더 풀 수도 있지만 분위기를 저는 계속해서 쳐다보죠, 그분을. 아무 표정 없이. 근데 그게 어떤 분이 눈빛으로 사람 죽이는 사람이라고 눈빛으로 죽이고 있다고 그만큼 저의 아가사는 웃지 않는 아가사니까 그냥 무표정으로 쳐다보면 좀 무섭긴 할 것 같긴 한데 뒤에 경감이 하는 이야기가 아가사가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수사 과정도 주의 깊게 읽어달라. 탐정이 주인이지 범인이 주인공은 아니니까요. 여기까지의 그 말도 경감이 뒤에서 하고 있지만 그 말을 전하는 게 아가사인 거죠. 좀 진지하게. 경고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근데 꼭 그 사람한테라기보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생각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가사의 태도가 어떻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씬이죠. 꼭 그 사람한테만 예의가 없네요. 이렇게 한다기보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아가사가 하고픈 말이 전해질 것 같아요. 사라질 때나 고민했을 때나 이렇게 한참 시간이 지나서나 그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거. 살인이 즐거워서 그런 자극적인 소재가 있어서 추리소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동기와 과정이 있는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쓰는 거다. 재미를 위해서만 쓰진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걸 전하고 싶은 디테일이었죠. 한 사람을 계속 쳐다보기. 근데 이건 그냥 삶에서도 누군가 저에게 약간 무례한 얘기를 하거나 만났을 때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요. 막 화를 내거나 당황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아무 표정 없이 그 제 아가사 이정호 아가사가 마치 대답한 사람 쳐다보듯이 그냥
3초간만 무표정으로 쳐다보세요. 그러면은 확실히 당신은 나에게 신뢰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한 거죠? 라고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당황하거든요. 보세요. 1예로 만약에 카메라 지금 보시는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신뢰적인 얘기를 했다. 그럼 제가 듣고 이렇게 딱 3초만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민망해져서 아, 이거 내가 뭔가 실수했구나 라는 생활의 꿀팁을 드립니다. 저도 생활에서 있을 때 써먹어 봤거든요. 근데 다른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뭐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뭐 그럼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눈동자에 다 있습니다. 님 지금 무슨 말 한지 아는 거임? 이렇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이건 한지한 작가님이 심어둔 트릭 같은 건데요. 그리고 아가사가 지금 초연, 재연 3연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초연 때 아가사와 로이 관계 설정한 것에서 또 재연으로 규모가 커지고 러닝타임이 늘어나고 배역도 좀 늘어나고 하면서 또 걸어둔 관계성이 조금 다르고 3연으로 또 다르고 해서 이 벨기에 출신 범죄 전문가, 벨기에에서 온 로이, 이게 아마 재연에 걸려있던 트릭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3년까지 살짝 남아있는데 그걸 진하게 좀 더 걸고 가진 못했지만 이래저래 생각해볼 수 있는 벨기에 출신 범죄 전문가를 보냈다고 했는데 로이가 벨기에에서 왔으니까 그 사람인가? 이렇게 약간 이건 큐리극의 내용을 띠고 있잖아요. 뮤지컬도. 그래서 그렇게 약간 그건가 이건가 이렇게 하도록 심어놓은 복선이긴 합니다. 네. 트릭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로이가 제 글을 읽고 좀 자극적이면 좋겠다. 잔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아는 편집장이랑 똑같은 말을 하네요. 하는 대사는 제가 생각했을 땐 아마 아가사 안에 로이는 그 얘기를 듣고 아가사가 화가 났을 테니까 로이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가사를 만났을 때 한 번 더 이렇게 푹 찔러보는 거죠. 모르고 한 얘기가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아가사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런 걸 내놓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화가 나게 만든 것들을 모아놓은 게 살이라고 하면 그런 문장 자체가 로이일지도 모르고 그래서 로이가 자기 존재감을 더 드러내기 위해 그런 말을 한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파도 한지한 작가님이 글을 너무 잘 쓰셨네. 재밌네요. 이렇게 붙여도 되고 저렇게 붙여도 되고. 네. 애초부터 저는 이 뒤죽박죽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는 나이든 노년의 아가사, 그 다음은 티타임을 벌이던 날, 그리고는 실종 사건, 그리고 라비린토스 레이몬드와는 더 앞 시간이기 때문에 그 타임라인을 잘 보여주고 싶어서 처음 공연을 시작할 때만 해도 레이몬드에게는 따뜻하고 싶지만 그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괴롭힘과 시달림을 당하고 있던 시절이라 굉장히 많이 지쳐 있고 이 지침을 거치다가 그 티타임을 하다가 뛰쳐나가는 걸 좀 잘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레이몬드를 대할 때도 그냥 기본 텐션이 굉장히 우울하고 울적해진 힘들어진 뭔가 다 털려버린 영혼이 텅 빈 것 같은 그렇지만 레이몬드와의 관계성은 작가와 작가 지망생이었던 멘토와 멘티 느낌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연출님이 이 한 씬 가지고 나중에 너는 나의 붉은 실이었다를 표현하려면 아마 이 씬에서 굉장히 레이몬드와 친하게 있는 부분을 보여줘야 할 거야 라고 연습실에서 말했는데 저는 제 아가사 해석에 따라서 저는 조금 더 작가와 그 작가를 동경해서 따르고 싶은 이런 부분까지도 작가적인 면모로 멋있게 생각해서 멘토와 멘티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처음에 굉장히 차가웠다가 점점 공연을 하면서 우리 레이먼드들이 너무 예뻐하고 친해지고 저희 아가사 팀의 팀워크 좋잖아요. 친해지고 이러니까 이게 조금씩 더 따뜻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몬드를 대할 때 더 따뜻하고 장난기도 올라오고 하길래 근데 이렇게 밝아서 관계성이 좋아지는 건 좋으나 제가 처음 생각한 그럼 이 시기에 시달리고 있다가 어쩌면 이 레이몬드와 아이에게 주는 사랑 때문에 밝음 때문에 그게 살짝 가려질까봐 그렇다면 레이몬드가 안 보는 나와 시선을 마주하지 않는 나만의 혼자 시간이나 내가 시선을 빼거나 생각에 빠져들 때는 다시 그 갖고 있는 마음속의 복잡함을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고민이 있으면 사실 문득문득 즐겁다가도 그게 떠올라서 슬퍼지거나 힘들어지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누가 너 무슨 생각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아무렇지 않게 지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아이가 안 볼 때 특히 그 라비린토스에 대해서 미궁에 대해서 괴물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도 그 생각이 곧 그 이야기가 곧 레이몬드에게 해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제 스스로에게도 들려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씩 상념의 실뭉치를 보면서 상념에 빠지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도 연습실에서 했었어요. 만약에 아가사가 알고 있었을까? 알고 있으면서도 아이니까 이렇게 대하는 걸까?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지고 이 관계성이 오히려 순수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저희는 다 같이 그때까지는 레이몬드가 R에게 그런 편지를 보내고 그런 걸 모른다 라고 약속하고 공연에 들어갔죠. 그리고 끝날 때까지도 저는 모르는 걸로 했었고요. 그래야 나중에 널 믿음아 하고 너는 어떤 너만의 글 쓸 거야. 널 믿음아 널 정말 아낀다 한 그 레이몬드가 누군가에게 내 소설의 소스였던 트릭이나 그런 것들을 플롯이나 이런 걸 먼저 풀어서 다른 사람이 출간했구나 이런 걸 알았을 때 충격이 훨씬 클 것 같고 그건 이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가 이렇게 믿고 보낸 친구에게 보낸 걸 어른이 사실은 앤이 기사 폴 뉴트란이 아이를 상대로 그런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분노가 더 올라오는 거죠. 레이몬드 자체로도 일단 그걸 최초에 퍼나른 게 레이몬드니까 그렇지만 사실 그걸 나쁘게 이용한 건 어른이죠. 그래서 그걸 로이가 이렇게 딱 보여줬을 때 더 사리가 순식간에 확 올라오고 널 죽이고 싶어까지 로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사리의 그 충동성으로 쓸 수 있는 순간들이 되는 거죠. 미리 알고 있으면 너무 복잡해요. 레이몬드와는 그냥 순수한 관계였으면 좋겠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단편적으로 아가사의 어떤 검은 부분, 복잡 미묘한 부분이 로이라면 아주 하얗고 고민스럽지 않고 그냥 그 작가로서 좋은 글을 쓰고 싶은 마음, 순수했던 그 마음을 품은 첫 마음이 레이몬드가 지금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 작가 지망, 아가사를 동경하는 마음 그런 거니까 더 그 관계는 순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럼요. 그 시절에 유모라 함은 사실 예전에는 유모가 아이를 많이 많이 길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못지않은 기르는 정에 의한 양육자, 엄마와 같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베스기 때문에 그때 베스가 말한 것처럼 어린 시절에 이렇게 꽃도 보고 나비도 보고 함께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아가사 머릿속에 계속 다 있을 텐데 그 전에 로이가 소설에 대해서 막 평판해가지고 내 소설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하고 상처받고 또 나가서
그 미궁 속의 티타임을 물끄러미 보다가 어려운 순간 우리는 슬픈 순간 이럴 때 엄마 생각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그 티타임을 보고 있자니 너무 거기 나온 사람들이 밉지만 또 이렇게 힘들 땐 엄마 같은 사람인 베스가 생각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베스와의 그 추억들을 또 한번 생각하는 시점이 베스가 아가사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경감에게 아가사는 따뜻한 아이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과 맞물려서 오열 포인트죠. 우리 서로가 정말 이렇게 아끼는 마음으로 서로를 돌봤고 바라보고 함께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자신의 딸인 낸시가 아치볼드와의 바람을 피는 걸 보면서도 숨겨주려고 하는 그 베스의 모습이 그 사랑이 사실은 나를 향하는 게 아니라 낸시 그것도 내 남편과 바람이 난 여자로 향하고 있었다니 그런 배신감이 엄청 드러나서 앞은 사실 슬퍼서 객석에서 보면 모든 걸 알고 보시니까 슬퍼서 우는 거기도 하지만 그 되게 복잡한 감정으로 처음엔 울다가 나중에 낸시를 바라보는 베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분노의 울음, 상처의 울음으로 울면서 뛰쳐나가죠. 네, 저도 너무 슬퍼요. 거기는. 그리고 공연할 때 첫 공할 때였나? 거기 울면서 이렇게 봤는데 우는 것보다 울면서 활짝 웃을 때 베스 언니들이 눈을 못 보겠대요. 울컥해서 노래를 못 하겠대요. 너 그렇게 쳐다보지 말라고. 그러면은 너의 여기 미간을 보면서 해야 된다고. 언니들이 울음을 되게 삼키기 어려워했죠. 왜냐면 그 시간에 사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만나는 타임라인은 아니고 베스들도 아가사와의 옛 추억과 아가사를 바라보는 자기의 어떤 마음이었다 이런 걸 표현하는 거지. 거기서 정말 울어버리거나 그러면은 보시는 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참 다시 한번 작가님과 또 연출님이 되게 멋진 연출을 해주셔서 그 부분이 짧지만 얼마나 아가사가 베스에게 많이 기대었고 마음을 줬고 사랑을 줬고 서로 그런 관계, 중요한 관계였는지를 찍을 수 있는 한 포인트지만 아주 좋은 씬이죠. 아미그달린 스트리크닌? 로이가 내 안에 도 넘버를 부를 때 제가 이렇게 같이 하다가 화들짝 놀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점점 로이에게 잠식되어 가는 아가사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로이의 솔로곡이지만 사실은 아가사에게 불러주는 곡이고 아가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야 로이 솔로곡이 의미가 있고 빛나는 거라고 생각해서 로이가 하는 행동이나 로이와 함께 하는 씬들을 잘 생각해보면 사실은 아가사가 혼자 하는 행동들이에요. 호텔에서 와서 혼자 와서 악몽도 꾸고 깨어나서 차도 마시고 독에 대해서도 읊어보고 술도 마시고 뭐 춤도 추고 그런 씬들 다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 더 뭔가 짠한 게 있는데 그런 로이가 불러주는 말조차도 내 안에 어떤 생각들이 그런 얘기를 하겠죠. 혼자 뭐 글도 써보는데 그 글 쓴 걸 자기가 다시 읽어봐도 또 그 사람들의 잣대로 이걸 보게 되면 잔인하지 않다, 좀 더 자극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스스로에 대한 질문들, 회의감 이런 게 또 밀려오니 또 괴로워지는 건데 그래서 로이의 가사가 로이의 노랫말이 아가사에게 어떤 영향들이 끼친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제일 그중에 마음에 와닿았던 가사가 고통받는 자의 천국은 아마 아북일 거야 모든 징후를 덮어주니까 이게 너무 너무 괴로운 아가사에게는 달콤한 말일 것 같거든요.
이렇게 고통받는 자의 천국은 암흑일 거라고. 모든 증오로 덮어주니까. 그래서 그 암흑으로 더 깊은 곳으로 할 때 막 암흑으로 가려고, 아무것도 없는 그 깜깜한 곳으로 가려고 그 로이 따라서 이렇게 막 죽음으로 가까워지는, 괴로움을 덮으려는, 암흑을 향해 가는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로이가 불러주는 노래가 쾌감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하면서, 그러다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을 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또 다른 분이 주신 질문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게 곧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거든요. 아가사가 너무나 정의로운 사람이라서 사람들을 미워하다 괴로워지니까 자기가 죽어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사실 그 독 타서 티타임에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도망쳐서는 꿈속으로 넘보 끝에도 스트리크닌 약을 들고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자살을 방지하려고 로이가 나오는 거기도 하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네가 왜 죽어? 이런 식으로 지키려고, 아가사를 지키려고 나오는 건데, 너무 괴로워서 그 마지막 화살표가 자기에게 돌아가는 그런 끝에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분노라는 감정을 처리할 줄을 몰라서 내가 감히 분노하다 못해 살이 저 사람 죽여버리고 싶어까지 생각을 하다니, 이런 건 정말 나쁜 거야. 그러면 안 돼. 그 감정 자체를 부정하니까 참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도덕적으로 그렇지 않아. 하다 보니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해도 내가 거기에 화조차 못 내니까 나를 갉아먹고 나만 계속 썩어나는 게 이 아가사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저 역시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 아직도 그런 데 있어서 싸움을 분명히 해야죠. 내가 지금 이렇게 혼자서 빠져들 곳이 아니야 라고. 그래서 마지막 공연하고 무대 인사 때도 얘기했지만, 로이의 존재인 그 살이나 부정적인 감정들도 아니라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때 그냥 펑펑 울고 속상하다고 얘기하고 화가 난다고 얘기하고 당신이 잘못됐다고, 나에게 잘못한 거라고 얘기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공연을 할 때 전해주고 싶었죠. 아무쪼록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행동은 저를 파괴하고 이 모든 증오를 덮어주는 암흑으로, 노이가 말하는 그 복수나 처절함은 사실 다른 사람을 향하는 걸 텐데, 또 아가사는 자기를 향한다는 게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죠. 네. 아무튼 저는 로이에게 점점 빠져든다, 그런 걸 표현하고 했습니다. 처음엔 했었어요. 여기 괴물이 있어요. 막 소리친다. 그게 대본에 있는 그대로고요. 근데 갈수록 저의 이 로이를 대하는, 로이와의 관계성이 제 화가사로서 노선이 확실해지면서 로이를 사람으로 생각하고 어떤 친근함을 느끼고 친해졌는데, 순식간에 이제 무서워지고 내가 누군지 알고 예민해지다가 내 이름을 진짜로 아가사 크리스티, 그전까지는 닐이라고만 하더니 테레사라고만 불렀는데 이제야 아가사 크리스티라는 내 이름을 진짜 부르니까 그때 확 정신 차리고 소름이 지금 쫙 끼치거든요. 그때 로이가 자신을 진짜 내보이려고 저를 불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순간을 더 로이에게 포커스를 주고 싶었어요. 제가 그 앞에서, 물론 로이는 정면을 향하고 있고 저희가 그 앞에서 막 괴물이 있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만, 내 이름을 아가사 크리스티라고 했을 때 하고 그 존재를 확 제가 머리를 뒤를 돌아보면서 로이만 보이게 했을 때
그 로이의 존재감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드러나는 그 포인트를 잘 살리고 싶어서 언젠가부터는 여기 괴물이 있어 라고 하지 않고 로이를 바로 쳐다보죠. 그리고 그 로이의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처음에 그렇게 하니까 로이들을 좀 당황한 것 같아요. 그 오랜 시간을 자기만 보고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되니까 이제 그거를 즐기기도 하고 뭐 로이별로 보면 상호 로이는 그때 되게 서늘했던 것 같고 그 서늘하면서도 뭔가 좀 측은한 이제야 날 그렇게 알아보네? 라는 표정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경수 로이는 처음엔 그냥 이렇게 보기만 했는데 나중 되니까 쳐다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쳐다보면 또 제가 도망갈까봐 진짜 자기를 로이를 드러냈을 때는 늘 도망갔었으니까 그런 눈으로 보지마, 나를 경멸하는 그런 괴물같은 무서워하는 눈으로 날 보지마 라는 표현을 했었고 재범 로이는 정말 신기한 게 어떻게 그거를 계산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순간에 눈 아래 빛이 들어와요. 그 조명을 어떻게 그렇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되게 신기해요. 눈이 원래 사람 눈이었다가 그땐 약간 외계인 눈이나 아무튼 되게 눈 안에 조명이 담기니까 눈에 안 광이 생긴다고 해나? 광이 번쩍번쩍하게 바뀌면서 갑자기 사람이 아닌 존재처럼 느껴지게 연출을 해가지고 서늘하게 이렇게 쳐다보는데 네, 재미가 있었죠. 그리고 그 겁에 질린 제 얼굴을 보는 거는 로이밖에 없죠. 사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정면을 보면서 너라고 하면서 다시 이렇게 바라본다의 설정으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순간 아가사 크리스티 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내 이름을 알고 있어서 당신 진짜 누구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고 그걸 지금 전 뒤돌아서 로이들에게만 보이면서 등 연기를 하고 있죠. 뭐야 너. 그럼 로이만 지키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그 여기 괴물이 있어요 소리치는 걸 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친해진 로이를 괴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그냥 강하게만 불렀어요. 음악 감독님이 아주 강하게 그 사리의 가장 정점일 때 사람들을 막 찔러 죽인 그 살기 가득하게 불러줘 해가지고 정말 강하게만 불렀는데 이 가삼 말 안에 담긴 이야기를 잘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 순간마저도 그렇게 막 다 했지만 지금 이렇게 하는 내가 난 누군지 모른다고. 모른다잖아요. 내가 누군지 네가 누군지 몰라. 나는 그 가사 자체만 봐도 되게 혼란스러움이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아가사도 진짜 이렇게 실제로 살인을 저질러 본 건 상상으로 실행해 본 게 처음이니까 물론 그 모든 게 로이의 어떤 환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런 거 정말 실행해 본 게 처음이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칼로 내가 사람을 찌르다니 나는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를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내가 여기까지 왔지? 막 그러는 막 혼란감에 그 칼과 나 이 피 묻은 뭐 죽인 사람들 난 모르겠어 하고 뛰쳐나갔다가 전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레이몬드를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마지막에 레이몬드를 죽이려고 하다가 정신이 들었으니까 레이몬드 하면서 가서 이제 말하는 거죠. 자 얘들아 이제 이 진주 광 좀 내볼까. 말랑 아가사요? 저 말랑 아가사인가요? 그때가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또 담겨 있죠. 로이의 그런 괴물 같은 모습? 내가 부정하고 밀어내려고 하고 어딘가에 감춰두고 싶었던 나의 마음들이 뭉쳐진 어떤 그런 것을 마주했을 때 이 또한 나구나. 그런데 내가 한 번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나임을 인정하지 않고 도망가게 됐는데 이제 제대로 마주했으니까 인정하자. 고생 많았다. 나의 살이야. 나를 버티게 해주고
내 대신 화도 내주고 미워해주고 그렇게 나를 지키려 했구나. 너무 애처롭다. 그래서 그렇게 안아주는 거면서 동시에 내가 나를 안아주는 거니까 저도 위로를 받는 거죠. 아무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는데,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제가 아가사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주지 않았는데, 로이만은 그 모든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 괴로운 마음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실은 다 죽여버리고 싶었고, 라는 대사를 너 사실 다 죽여버리고 싶었잖아 할 때도 제가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회차를 거듭하면서 그때 막 울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이제야 이렇게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있구나. 되게 미웠고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미웠고 힘들었고 그런 걸 어디에도 터놓지 못했는데 너 많이 힘들었지 그랬지 라는 말에 엉엉이라고 울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나 그때 그러고 싶을 만큼 힘들었었어. 그래서 같은 그 신에 대한 질문들이 또 있는데 난 이게 유작이 되는 게 싫어 라고 하면 저는 대답하죠. 나도 싫어 라고. 뭐 두 가지 마음이죠. 유작이 되는 게 싫다고 하는 게 나 자신도 정말 다시 글을 더 쓰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로이를 속이게 되는 디테일이기도 하죠. 나중에 로이를 독살해서 죽여야 하니까 내가 나를 독살해서 죽여서 로이를 사라지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로이에게도 어떤 기쁨의 순간을 주고 싶은 거예요. 금방 제가 안아주면서 받아들이고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내가 나와 연결되는 이 순간을 기다렸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 행복감을 더 누리게 하고 싶으니까 지금까지는 로이의 말에 다 아니 난 그렇지 않아 라고 했는데 동의를 하는 거죠. 맞아 네가 하는 말이 맞아. 나도 싫어. 우리 함께 파티를 시작해볼까 라고 할 때 그 로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달콤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재밌게 풀어가려고 저는 그 말을 넣었죠. 그리고 배우님이 좋아하는 디테일이라고 하면 대본 안에 앞에서부터 로이와의 순간들에 뭐 물든다, 휩싸인다, 로이에게 잡아먹힌다 이런 표현들이 지문에 있는데 그때마다 이걸 어떻게 얼마만큼 표현해야 뭐 휩싸였다, 잠식됐다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지 정도를 잘 어떻게 가늠할지 표현해갈지 고민했고요. 이 작품은 추리물의 소설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가사 역시도 로이에게도 뭐 다른 사람들에게도 트릭이지만 관객들에게도 좀 트릭을 쓰고 싶었죠.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게 그거였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짜맞추는 것을. 그래서 사실 아가사는 한 번 보는 것보다 보면 볼수록 재밌죠. 그리고 어쨌든 로이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런 시간을 갖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소리가 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번쩍 좀 정신이 좀 들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들을 마주하면 이제는 정말 실제로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내가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고 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으니 로이를 죽여야겠다. 내가 사라져야겠다. 사실 이번에는 자기 파괴의 나보다 이 두려운 로이라는 사리의 이 존재를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그것과 합쳐졌을 때의 시너지가 두려워서 로이를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직전에 로이에게도 아주 큰 만족감을 주고 싶다. 이런 똑똑한 아가사랄까? 그리고 로이에게 그렇게 네 마음 인정해, 나도 사리를 인정해, 동의해 이렇게 해야 로이도 쉽게 그 티타임에 불러들여서 독을 먹일 수가 있잖아요. 제가 독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웃으면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디테일 중에 하나는 레이몬드에게 미궁 그 라비린토스 말하는 첫
예전에 레이몬드와의 씬을 보여줄 때 제일 마지막에 조수로서 저만 믿으세요 부인? 이게 원래 대사가 끝인데 저는 거기에 널 믿으마 하고 이렇게 손을 잡아서 널 믿으마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나중에 훗날에 우리가 재회했을 때도 이제 다 큰 성인 레이몬드가 이제 저의 글을 쓰겠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의 글을 쓰겠습니다 하면 제가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레이몬드 손을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데 그 손을 해주는 의미는 그래 널 믿으마 널 응원하마 이런 뜻을 담았거든요. 아 꼭 그렇게 봐줬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 첫 공을 본 신랑이 그걸 딱 집어내더라고요. 와 그 장면 처음과 끝이 동일해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거기는 대사 안 했는데? 했더니 아닌데? 거기 널 믿으면 똑같이 하던데? 그래? 그랬다면 그렇게 의미가 전해졌다면 성공이다 해서 그 디테일은 처음부터 첫 공 때부터 만들어서 끝까지도 잘 유지하고 의미가 더 깊어지고 보시는 분들도 좋아해 주셨던 디테일인 것 같아요. 그게 관계성이 또 더 잘 드러난다고 해야 되나? 이거 뭐 아치 아니면 베스인데요. 더 근본적으로는 베스였을 것 같아요. 아치의 그런 바람도 너무나 괴롭지만 결혼도 해봤고 저는 아기도 있잖아요. 아이에게 엄마, 그러니까 아가사에게 베스라는 존재가 아이에게 엄마는 거의 우주인데 그렇게 믿고 따르던 우주가 나를 속였다는 것 자체가 내가 믿는 우주 자체가 거짓으로 꾸며진 자체가 너무 큰 배신감으로 근간이 흔들릴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마지막 티타임 때도 내가 사랑하는 베스 여기도 막 저는 절규를 하거든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치 아니면 베스인데 베스가 더 처절하게 상처를 받았을 것 같다. 네. 널 죽이고 싶어 바리에서 엔딩씬으로 넘어가기까지 과정에 대한 배우님의 해석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로이를 죽이려고 독살 파티를 하고 독을 먹고 로이가 저에게 해독제를 주고 떠난 후 그러고 나서 극 중에 표현되지 않은 시간 이후 바로 노년의 아가사가 레이몬드와 대화하는 씬으로 연결되는데 그 과정에 대한 해석을 궁금해 하시네요. 사실 시간이 그렇게 설명하면 이 사이에 많은 시간이 있죠. 제가 여행도 떠났고 새로운 사람이랑 사랑도 했고 글도 쓰고 뭐 그런 많은 시간이 있지만 우리가 관객석에서 보기엔 바로 전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로이와 아가사와의 관계의 의미도 잘 전하고 싶어서 그런 금방 일어났던 일들의 감정을 모두 추스르고 싶진 않았어요. 그리고 연출님 제가 그걸 추스리지 않고 눈물을 머금고 레이몬드에게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연출님이 지금까지는 그게 굉장히 다른 장면인 그렇게 한참의 시간으로 그땐 그랬지 하면서 에필로그처럼 만들어졌었는데 처음으로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연결되는 장면으로 보이신다고 저만의 해석과 이 노선도 좋다고 하셔서 저는 그냥 그 터져나오는 감정을 추스리지 않고 계속해서 레이몬드에게 전승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이상하지 않은 것은 그 어린 날 레이몬드에게 상처를 줬잖아요. 어쨌든 제가 전보를 보내서 레이몬드가 찾아왔을 때 자기를 죽여버리겠다고 썼던 소설을 본 건 레이몬드에게 충격적인 건 정말 그대로니까 레이몬드가 상처를 주고 그동안은 못 만났고 미안해하고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도 모르겠지만 그 미안함을 계속 쌓고 있었는데 이렇게 크게 자란 레이몬드를 다시 만나게 되고 그가 나를 찾아오고 이제야 사실은 그날 네가 나를 구해준 붉은 실이었다 라고 고백하고 고맙다고 말하는 순간을 아마 평생 기다려왔을 것 같거든요. 애정을 많이 줬던 제자를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심지어 그 친구가 내 얘기처럼 잘 커서 제 작가로도 살아가고 있고 글을 쓰고 있으니까 여러모로 북받치는 감정을, 그리고 다시 한번 그때의 그 나한테 잊을 수 없던 큰 사건에 대해서 이제야 너에게 다 모든 걸 얘기할 수 있구나 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이야기를 또 레이몬드가 깊이 받아들여서 레이몬드가 갖고 있던 문제에 대한 치유도 되고 서로 치유받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씬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슬아슬한 균형의 끝에 서 있지, 그게 이미 다 완성돼서 그냥 냉정한 아가사보다는 더 이제 감정이 풍부해지고 그걸 다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릇이 커진, 감정의 색깔을 다양하게 인정할 수 있는 아가사,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가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를 다시 만난 적 없냐는 물음에는 아주 앙큼하게, 그 전까지 분명히 스승님으로서 어떤 어른으로서 참 멋있게 하고 딱 나갔는데 다시 만난 적은 없나 했을 때 딱 돌아서면서는 약간 그 노년의 아가사에서 로이와의 글 쓸 때 그 매혹적인 아가사의 느낌으로 레이몬드 소설을 쓴다는 건 거대한 미궁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 하고 딱 앙큼하고도 섹시하게 로이를 딱 만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너무너무 좋아요. 그 순간은 아마 관객 여러분도 되게 짜릿하게 보실걸요? 금방 답변한 질문에 좀 연결성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사이에는 막 상상할 수 있죠. 저는 컨트롤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로이를 만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뭔가 화가 나거나 하면 로이를 찾아가서 나 누가 그랬다? 진짜 화나는 거 있지? 이러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로이에게 위로도 받을 수 있고 같이 막 욕하면서 와인도 마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요. 그리고 아주 가끔은 잘 지내나? 별일 없어도 이렇게 들여다 가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나 소설 쓰는데 좀 고민스러워.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로이를 만나서 그 소설을 미궁 속의 티타임 말고 다른 소설을 쓸 때 얘기하거든요. 로이를 당신을 만나서 사람은 아주 복잡한 존재라는 걸 느꼈다고, 고맙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또 살아가면서 분노하거나 추리소설을 쓸 때 한 번씩 로이를 만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이를 만나면 너무 애틋하고 편안할 것 같아요. 지금 공연 중에 또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날이 서 있지만 로이와는 뭔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편안해지는 것. 물론 로이가 아가사에게 뭐 많이 맞춰주려고 차도 타주고 뭐 이렇게 집사처럼 해주는데 그런 뭔가 모르게 그와 있으면 편해지는 그런 느낌마저도 너무 좋았고 그 이후도 찾아가면 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죽여도 살아나고 언제든 만날 수 있고 이 불멸의 존재가 있다는 것도 좀 신기하고 그래서 날 잊지 마 라고 사라졌으니까 잊지 않고 또 찾아가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레이몬드가 그를 만난 적이 있나요? 할 때도 그렇게 쉽게 아주 의미심장하게 불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얘기를 안 했겠죠. 근데 그 후로도 우리는 만났단다. 돌고 돈단다. 이런 얘기가 또 매혹적인 거죠. 아, 이렇게 질문이 모두 끝났어요. 디테일 하나하나 정말 이렇게 대본 펴놓고 하나하나 여기선 저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면 정말 끝이 없는데 그거를 다 하면 나 밤을 정말 새야 할 거예요. 너무너무 만들면서 재밌었고 하면서 재밌었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제 디테일들을 기억해 주시고 질문 주셔서 답변하는 것조차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